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오늘 토요일 날 변동성 보시죠.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력. 다시 한번 750원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현재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 많이 받으면서 7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끌어올렸고, 여기 750원 라인을 어떻게 지지받느냐, 그 부분에서 치고받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영업일 연속적으로 하락할 때 거래량까지 같이 줄어들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당연하겠지만 고래의 이탈 물량 없이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충분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봉을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어떠한 부분이 나옵니까?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상승력을 지난번 보였을 때 어떻게 상승했을까? 바로 여기입니다. 이 700원 라인을 지지받고 어떻게 올렸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보였던 그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방 압박을 이렇게 바꿔 내려오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다시 당연하게 또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다시 한번 700원 라인을 지지받는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재차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여기 일봉상 보면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일 거거든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부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에 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녹색 선이 장기 이평선, 여기 빨간색 선이 단기입니다. 이게 장기를 단기가 뚫었다. 이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750원 여기가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쭉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올라갈 자리는 너무나 많이 남았고 750원을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왜? 니플 코인은 원래가 엄청난 상승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그 모멘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지금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거진 없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화폐로 바뀌게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창현 총재 또한 말을 했죠. 우리가 CBDC는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 부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니플랩스의 IPO, 그러니까 주식 거래에 상장한다. IPO부터 ETF까지. 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들은 쭉쭉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까? 가장 중점 요인은 뭡니까? 바로 SEC입니다. 자,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자꾸 리플을 압박하다 보니까 어때요? 리플 올라가다가도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 다시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줄 때 누군가는 매집을 합니다. 자, 누굽니까? 바로 고래들이죠. 자,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고 SEC는 자꾸 하방 압박을 주고 있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면 개인들 물량은 이탈 물량이 나올 것이고 그 물량을 다시 자전거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게 고래라는 거.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니플 코인이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고 상승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이슈 때문에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력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리플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씩 하나씩 문자를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부분들 다 무료로 넣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카톡방 링크거든요. 저희 카톡방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이 부분 또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확인해 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 진입도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뭐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가장 불안한 요소는 바로 SEC가 되겠죠. 자, SEC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예전에 작년입니다. 2024년도 11월 달에 미국 법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시죠. 니플과 SEC 합의안을 빨리 가져와라. 내년에 2월까지 마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합의안을 말을 했다는 부분이 24년도 2월, 지금 현재 2월 달, 거진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죠. 자, 2월 달까지 합의안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죠. 니플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코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편을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는 게 바로 미국 법원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SEC는 말 그대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의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게 니플 같은 경우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인 CBDC의 개발 속도를 빠르게 가져올 수가 있는 게 바로 니플이에요. 근데 니플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미국 법원 결과에서 SEC한테 지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겁니다. 왜? 다른 유럽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도 그렇고 SEC 얘네들은 증권이라고 보고하지만 니플코인 다른 나라에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결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다.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라는 반쪽짜리 승리를 둘 다 줘줬기 때문에 합의안을 빨리 가져오라는 게 중점적인 요인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합의안을 찾을 것을 우린 기대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이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뉴스에 보셨던 것처럼 SEC와 니플 소송은 결론이 내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왜 2월 20일 날 나왔는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미국 법원이 이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SEC가 법원한테 나 지금 니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 이 기관들한테 판매했던 게 불법성, 증권성 여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벌금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니플 측에 요청했던 게 23년도 재무제표와 기관 대상 XRP 판매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승인했죠. 왜 승인했냐? 자, 빠르게 법원 벌금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끝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합의안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승인했죠. 근데 니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2월 12일까지 제출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2월 20일까지 연장해 달라. 20일까지 연장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20일 날짜에 나왔던 그 뉴스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뉴스가 뭐였습니까? 바로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왔죠. 그래서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갖고 왔어요. 물론 그 전에 상승력을 소폭 보여주긴 했지만 많이 올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일봉이었죠. 자, 700원 라인을 위치해 있다가 이렇게 750원 위로 껑충 뛰어 올렸습니다. 많이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 실망 매물이 나오니까 하방 압박을 갔죠. 근데 700원으로 다시 떨어진 게 아니라 750원까지 다시 지지받는다. 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 코인이 SEC한테 압박하고 그 부분에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게 아니라 SEC한테 압박된 부분을 뒤로하고 해당되는 니플 코인의 앞으로 잠재력, 상승력에 대해서 그 부분을 먼저 측정하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이건 보세요.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정치판에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4년도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뭐죠? 해당되는 총선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아이들 비트코인 ETF 우리가 승인하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공약을 펼칠까? 그 부분은 당연히 표를 받기 위해서죠.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4년 뭐라고 합니까? 공화당 후보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또 하나,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SEC 얘네들은 죽었습니다. 얘네들이 엄청나게 벼르고 있어요. 왜? 왜 이렇게 벼르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표에서 당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확실히 인정받을 만한 공약을 펼쳐야 되고 그 공약 중에 가운데 있는 게 바로
SEC 때문에. 자, 그러면 내년까지 이어질까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SEC는 빨리 벌금을 내든 과태료를 내든 빨리 합의안을 찾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녹록치가 않죠. 이슈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700원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75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리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리플 코인을 보면 항상 일봉을 보지 말고 주봉을 보시면서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주봉상 보면 어떻습니까? 확실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저점을 높여갈까? 물론 느슨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빵빵 터져주면서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그리고 떨어질 때 보시면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죠. 이 말인즉슨 올릴 때 고래가 유입되었고 떨어질 때는 매도한 물량이 없다. 이탈 물량이 없이 조금씩 매집하고 있는 관점을 가져오고 있다. 왜?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바로 CBDC. CBDC라는 디지털 화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CBDC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스테이블 코인 말고 CBDC의 도입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한국을 찾은 IMF 총재는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전 위협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CBDC는 한글처럼 편리해야 된다. CBDC의 지지는 재확인했고 국제 협력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아, 리플이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 상승 모멘텀의 CBDC가 아직까지 개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빛을 못 발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벌써 신용카드만 쓰고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의 파트너사들은 누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많이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어떠한 은행들입니까? 노바티부터 SBI, SCB, 비테크, SABB, 모듈러 이러한 은행들은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 유럽에 있는 은행들입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니플의 파트너사로 되어 있어요. 파트너사로 되어 있다? 당연하겠지만 고객사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고래가 이탈했습니까? 이탈 안 했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것뿐이겠습니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니플은 지금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자, SEC가 니플을 그렇게나 못 살게 구는데 왜 니플은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까?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전에 SEC랑 법원에서 나는 지게 되면 미국을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니플이 지금은 미국 내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수탁 업체인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하면서 시장 관망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3년 만에 재개된 서비스, 송금 라이센스를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라고 합니다. 3년 만입니다. 자, 3년 만에 해당되는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을 발표하겠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SEC가 3년 동안 괴롭혔던 부분에서 이거를 중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국 내 사업도 확장함과 동시에 이 MTL 서비스도 진행하겠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확실하게 니플 코인은 이제 앞으로의 횡보를 더욱더 이어가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의 상승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바로 ETF가 있죠. 자, 니플의 CEO는 뭐라고 했습니까? 더 많은 현물 ETF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XRP ETF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ETF가 무엇입니까?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 비트코인 어때요? 해당되는 ETF가 나오자마자 1월 달에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습니까? 아니죠. 1월 달에는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2월 달 들어와서 올렸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비트코인의 ETF가 나온다는 건 자산이 분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분배됩니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분배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시간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 때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거.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최근에 ETF 해당되는 그 부분 말고 이플에도 ETP가 상장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스웨덴 증권거래소입니다. 니플에 ETP가 상장됐다. 이거는 2월 23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니플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니플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니플에 간접 투자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자산이 분배가 되면서 앞으로 시장이 더욱더 큰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다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합니까? 리플 1달러를 언제쯤 넘을 것인가? 근데 리플은 무조건 다음 강세장의 유력한 투자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1달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강세장의 유망한 투자처라는 게 중요한 거고 1달러 가봤자 얼마입니까? 1,300원, 1,500원 하겠죠. 아직까지도 우리 리플을 갖고 있는 강력한 홀더분들은 1,500원, 2,000원 이상에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다는 거. 이 부분과 함께 우린 그러면 어떻게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확실하게 수익관을 만들기 전에 지금처럼 이 박스권 안에 위치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확실한 수익 구조는 더욱더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나씩 하나라도 빠짐없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모든 걸 조금씩 잡아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시고 확실한 후회가 남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거든요. 받아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문자 보내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나와 있습니다. 링크 클릭만 하셔도 카톡방 바로 연결되는 링크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를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대응 받으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죠.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